정부가 14억 5천만 달러 규모의 외국판 평형 기금 채권을 역대 최저 금리로 발행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전세끼 매물을 살 경우 이미 살고 있는 세입자가 동의한다면 새 집주인이 실거주할 수 있다는 유권 해석이 나왔습니다. 올 하반기 IPO 대우로 꼽혀온 카카오게임즈가 코스닥 상장 첫날인 오늘 상한가로 직행하며 단숨에 코스닥 시가총액 5위로 올라섰습니다. 불과 3개월 전 매각 의사가 없다고 공시한 CJ그룹이 입장을 바꿔 뚜레쥬르의 매각 작업을 진행하며 점주들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센 경제라이브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라이브 서정덕입니다. 정부가 14억 5천만 달러 규모의 외국환 평형 기금 채권을 역대 최저 금리로 발행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기재부는 현지 시간으로 9일 오전 미국 뉴욕에서 10년 만기 미국 달러화 표시 외평채 6억 2,500만 달러와 5년 만기 유로화 표시 외평채 7억 유로를 발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발행 금리는 10년물 달러채의 경우 1.198%, 5년물 유로채는 마이너스 0.059%로 모두 역대 최저 수준입니다. 5년물 유로채는 비유럽 국가의 유로화 표시 국채 중 최초로 마이너스 금리 채권으로 발행됐습니다. 역대 최저 수준의 금리는 해외 투자자들의 높은 수요에서 비롯됐다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기재부는 코로나19 등으로 세계 경제 불확실성이 지속하는 상황에서 해외 투자자들의 한국 경제에 대한 굳건한 신뢰를 재확인했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세 낀 매물을 살 경우에 이미 살고 있는 세입자가 동의한다면 새 집주인이 실거주할 수 있다는 유권 해석이 나왔습니다. 최근 도입된 전월세 계약갱신 청구권을 세입자가 행사한다 해도 집주인 본인이나 직계 존비속이 실거주할 경우 이를 거절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매매 계약을 했지만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지 않은 상태일 때 세입자가 계약갱신 청구권을 할 경우 애매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는 세입자가 계약갱신 청구를 할 때 집주인이 누군지가 핵심이라고 해석했습니다. 다만 기존의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실거주를 원하는 매수인에게 집을 팔 계획이라는 걸 알리고 세입자가 동의했다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새 집주인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지 않았더라도 실거주할 수 있습니다. 단 세입자의 의견도 묻지 않고 매매 계약이 이루어졌다면 세입자는 정해진 기간 안에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등 감염병으로 인해 결혼식이 연기됐거나 또 취소됐을 때 예식장 위약금을 면책 또는 감경받을 수 있는 기준이 나왔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19일까지 감염병 관련 분쟁 해결 기준 개정안을 행정 예고한 뒤 의견 수렴 등을 거쳐 확정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정부가 예식장에 대해 시설 폐쇄나 운영 중단 등 행정명령을 내리거나 이용자 거주 지역이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돼 계약 이행이 불가능해지면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집합 제한 등의 행정명령 등으로 예식을 예정대로 치르기 어려운 경우엔 위약금이 감경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엔 위약금의 40%를 감경하고 1단계면 20%를 감경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원회의 등 공정위 내부 절차를 거쳐 이르면 이달에 시행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올 하반기 IPO 대우로 꼽혀온 카카오게임즈가 코스닥 상장 첫날인 오늘 상한가로 직행하며 단숨에 코스닥 시가총액 5위로 입성했습니다. 카카오게임즈는 오늘 개장 뒤 시초가에서 48,000원을 형성한 이후 가격 제한폭까지 시솟은 62,400원에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이로써 카카오게임즈는 상장 이래 개장과 동시에 가격 제한폭까지 오르는 따상을 기록했습니다. 따상은 시초가가 공모가의 2배로 결정된 이후 상장 첫날 상한가를 기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카카오게임즈의 시가총액은 4조 5,680억 원으로 불어나 셀트리온 제약을 제치고 코스닥 시총 5위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상한가 매수 대기 물량은 3천만 주에 달해 투자자들은 카카오게임즈를 향한 뜨거운 매수 열기와 더불어 주가 상승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현대자동차가 수소 연료 전기차 넥소를 중심으로 유럽에서 수소 에너지 리더십 확보에 나섭니다. 현대차는 글로벌 수소 전기차 판매 1위인 넥소로 수소의 가치를 알리는 H2U 캠페인을 독일에서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독일은 60개 이상의 수소 충전소를 갖춘 수소 친화 국가로 꼽힙니다. H2U 캠페인은 오는 2021년 8월까지 1년 동안 진행됩니다. 전문가와 유명인들이 넥소 주행을 통해 수소 연료 전지 기술에 대한 현대차의 리더십과 지속 가능한 미래 모빌리티, 또 수소 생태계 구축 등을 SNS로 전달합니다. 한편 현대차는 2025년까지 수소 전기차 연간 판매량을 11만 대로 늘리고 2030년까지 연간 50만 대 규모의 생산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입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 시장이 2주 연속 0.01% 상승을 기록하며 보합에 접어든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세 시장은 63주째 오르고 있습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이달 7일 기준 수도권 아파트 전세값 상승률은 0.16%로 지난주와 같았습니다. 57주 연속 오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서울 전세시장은 임대차 3법 시행과 거주 요건 등이 강화되며 매물 부족 현상이 지속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 두기가 강화되며 거래 활동이 위축됐다고 감정원은 분석했습니다. 다만 매매 시장은 전국적으로 상승폭이 축소된 모습입니다. 서울은 전주와 같은 0.01%로 보합에 가까운 수치를 보였고 수도권과 지방은 각각 0.01%포인트씩 내렸습니다. CJ그룹이 베이커리 브랜드 뚜레쥬르의 매각 작업을 진행하며 점주와 본사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불과 3개월 전만 해도 CJ그룹은 매각설을 일축하고 점주들의 우려를 잠재운 바 있습니다. 언제 그랬냐는 듯 매각 작업을 진행하고 있어 점주들의 분노는 더 큰 상황입니다. 문다혜 기자입니다. CJ그룹은 내일 뚜레쥬르 매각을 위한 예비 입찰을 진행합니다. 앞서 지난달에는 매각 주관사로 딜로이트 안진을 선정했습니다. 때도 그랬듯이 뭔가 이 브랜드가 계속 클 수 있도록 뭔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매각 주관사 선정해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던 거고 구체화된 건 없는 상황이고 점주들은 CJ그룹이 신뢰관계를 깨버렸다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지난 5월 매각설이 흘러나와 점주들이 경영진에 우려 의견을 전달했을 때 CJ는 공시를 통해 매각 의사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불과 3개월 만에 매각 주관사 선정과 투자 안내문을 발송하며 공시 내용을 뒤집어 버렸습니다. 뚜레쥬르 가맹점주협의회는 지난달 본사의 독단적인 매각을 반대한다며 공문을 보내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매각 금지에 관한 가처분 신청서를 접수했습니다. 협의회는 가맹사업은 본사와 가맹점 간 동등한 파트너십 구조로 가맹점의 합의 없는 일반적 결정은 있을 수 없다면서 매각 이유는 CJ가 글로벌 사업 확장으로 발생한 손실의 경영적 책임을 점주에게 전가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업 정보 공개서를 보고 CJ를 선택하셨는데 내가 믿었던 계약 상대가 이미 상실된 이후에 새로운 인수자와 계약 유지 여부 혹은 내가 이것 때문에 손실이 있다 여부를 갖추셔야 하는 상황이 되는 거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부당한 상황입니다. 뚜레쥬르는 지난 2016년 프랜차이즈 최초로 20년 계약 유지 보장 등을 담은 상생협약을 맺은 브랜드로 2016년과 2018년 두 번의 상생협약식에 공정거래위원장이 직접 방문해 격려한 바 있습니다. 점주들은 이런 상생 이미지 때문에 지금은 배신감이 더 크다고 말합니다. 이어 이런 방구 없는 뚜레쥬르의 일방적 매각은 결국 가맹사업에서 가맹점주들의 위치에 대한 한계를 여지없이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하며 매각 시 전면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경제TV 문다혜입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되레 수도권 전세가 폭등을 유발했다는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많은 언론에서 정부 정책을 비판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죠.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주택담보대출 받으면 6개월 내로 전입 의무로 전세 물건이 감소한다. 혹은 임대차 3법으로 전세 공급이 감소한다. 뭐 이런 식입니다. 자, 오늘은 SNS상에서 이 같은 주장을 반박하고 있는 분을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정평가사면서 또 부동산 유튜브 채널 운영하고 있는 박감사 리얼아이 박은정 감정평가사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수도권 전세 시장 얘기할 때 뭐 전세값 이렇게들 표현합니다. 뭐 미친 전세값이다. 좀 과격하긴 한데 이 정도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일부에서는 정부가 전세값 못 잡을 것이다, 더 오를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평가사님은? 네, 지금 이사를 하려고 전셋집 알아보시는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런 표현이 나올 만한 상황이에요. 속된 표현으로 진짜 미친이란 말이 딱 맞을 정도로 좀 시장 상황과 안 맞는 수준의 효과를 보이고 있는 게 맞습니다. 현지는 계약갱신 청구권 때문에 이미 전세 계약이 되어 있는 집들이라든가 매도를 염두에 두고 있는 집들 같은 경우에는 전세 매물로 나올 수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기존 아파트 단지에서 나올 수 있는 전세 물량이 매우 소수일 수밖에 없고요. 나온 물량 같은 경우에는 향후 4년간 전세금을 올릴 수 없다는 게 전제가 되기 때문에 호가는 쉽게 떨어지지가 않아요. 지금 당장 상황을 보면 전세가를 못 잡는다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앞으로 전세가가 더 오르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유는 임대차 3법 때문에 전세가 폭등한 거라고 보기보다는 집값이 급등하면서 매입을 이제 포기하고 청약을 대기하는 수요가 있고 또 전세자금 대출이 굉장히 많이 풀려서 대출을 활용해서 원래 생활 수준보다 높은 전세가를 들어오신 분들이 참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이제 앞으로는 경기가 어려워지고 또 향후 입주 물량이라든가 또 전세나 자가에서 전환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절대적인 전세 수요가 줄어들 거고 또 전세가가 전세 자금 대출에 대한 리스크가 지금 굉장히 커지고 있기 때문에 전세가가 상승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네, 전세값 상승이 한계가 있다라는 논리를 조금 말씀을 해주셨고요. 개포동 좀 예를 들어볼게요. 입주 1, 2년 차에 접어든 단지가 보니까 레미안 블레스티지, DH 아노힐즈 이런 곳은 지금 보니까 전세 물건이 거의 없다고 하는데 인근에 입주 중인 레미안 포레스트는 전세 물건이 꽤 많다고 지금 이야기가 나옵니다. 입주 초기엔 뭐 매물 출회가 당연한 건데 이번에 좀 다르게 보신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계약갱신 청구권의 영향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개포 블레스티지 24평형 같은 경우에는 입주 때 5억대까지 떨어졌었거든요. 전세 들어가시는 분이 5억대에 들어가신 분도 많은데 지금 나와 있는 매물의 호가는 11억 수준입니다. 이제 입주 2년 차니까 재계약 시즌이 도래를 하는데 계약갱신 청구가 가능한 상황에서 당연히 계약갱신을 청구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장에 전세 매물이 나올 수가 없죠. 또 재건축 단지이기 때문에 이제 재건축하고 2년 거주하고 엑시트를 하려는 경우도 많아서 이런 경우에는 전세 낀 매물은 아예 매매를 할 수가 없다 보니까 이런 매물도 전세로 나오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에 전세로 공급될 수 있는 매물이 없어요. 이 얘기만 하면 전세 대란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공급이 없다고 해서 무조건 전세 대란이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예전에는 100명이 전세를 찾고 그중에 뭐 90명이 전세를 놨다면 이제는 4-5명이 찾고 3-4명이 전세를 놓는 상황이 된 거죠. 재계약해서 사는 세대수만큼 시장에서 사라진 거예요. 이런데 상황이 이런데 포레스트가 이제 신규 입주를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백 개 매물이 블레스티지 한두 건 호가에 맞춰서 전세 매물로 나와 있는데 보통 신축 입주 단지의 경우에는 전세 물량이 인근에서 신축으로 이동하면서 해소가 돼요. 그런데 물량이 많은 경우에는 이제 이 매물이 소화되는데 시간이 걸리고 입주할 때 가장 낮은 수준으로 전세가 형성되다가 물량이 다 소화되고 나서 회복을 하게 되는데 이번에는 좀 케이스가 다른 거죠. 인근에 입주한 지 1, 2년밖에 안 된 신축 단지들이 대부분이고 입주할 때 이미 낮은 금액으로 낮은 전세가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계약갱신 청구가 인정되는데 여기에 이사비나 복비 뭐 이런저런 비용을 들여서 옮길 하등의 이유가 없는 상황이에요.
또 주변에 뭐 멸실이라든가 이주 뭐 이렇게 해서 전세 수요를 많이 발생시키는 그런 이슈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전세자금 대출도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10억 이상의 지금 호가를 하는 전세 시장의 물량을 다 소화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더 가격을 낮춰야 이제 이 물량이 소화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또 개포만 신규 입주가 있는 게 아니라 서초, 잠원 이렇게 좀 더 상급지에도 비슷한 수준으로 전세 물량이 나와 있고 또 내년에도 더 상급지인 뭐 서초, 반포 이런 곳에서 계속 물량이 나올 상황이기 때문에 전세가가 계속 고공행진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또 사실 10억 정도 동원할 수 있는 분들은 이미 상승장이 오랜 기간 지속됐기 때문에 대부분 청약을 받거나 집을 사서 이 물량을 소화하는 게 더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또 이제 일부에서 들어보면 전세가 씨가 말랐다라는 분들 계시잖아요. 매물 부족으로 전세 대란이 올 거란 얘기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전세는 실제 사용 가치고 집이라는 게 주관적인 효용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꼭 어떤 아파트를 들어가 살아야 된다 이러면 국지적으로 공급 부족을 느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특정 단지에 물량이 없는 현상이 보여진다고 해서 전세 대란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죠. 전세자금 대출이 너무 쉽게 너무 많이 해주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전세가가 올라간 상황이지만 물량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없어진 집보다 새로 지어진 집들이 더 많아졌기 때문에 전체적인 시장의 공급은 늘어났어요. 그리고 또 공급이 안 좋은 게 된 게 아니라 가장 A급인 신축인 상태로 늘어났습니다. 집이라는 게 여러 채를 갖고 있어도 한 채만 본인이 쓰고 나머지는 다른 사람들한테 빌려줄 수밖에 없는 재화이기 때문에 결국 상황에 맞춰서 전세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돈이 많아서 이제 그냥 비어 있겠지만 이건 논외로 하고요. 또 그동안 입주 물량만큼 분양 물량도 많았는데 분양을 통해서 전세 수요가 자가 수요로 많이 전환된 상태이기 때문에 전세 대란이 벌어진다고 계속 얘기하는 거는 좀 과장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전세 월세화 이 부분 좀 여쭤볼게요. 지금 계속해서 집주인들이 결국에는 월세로 전환한다 이런 얘기 있고 실제로 시장에서도 이런 사례들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현상이 정말 우려할 만한 상황이냐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전세는 사실 우리나라랑 볼리비아에만 존재하는 제도인데요. 예전에 이제 금융제도가 발달하지 못한 시기에 사적금융 형태로 시작이 돼서 우리나라의 특징적인 임차 형태로 자리 잡은 제도입니다. 계속 유지될 수 있는 이유는 서로한테 이익이 돼야 유지가 될 수 있죠. 집주인 같은 경우는 금융권에서 빌릴 수 있는 돈보다 더 많은 돈을 무이자로 빌려서 집을 살 수가 있고 나중에 시세 차익이 생기면 그 이익을 가져갈 수 있으니까 전세를 주는 거고요. 임차인 입장에서는 자기가 소유하기는 좀 별로거나 아니면 소유하기 힘든 금액대의 집을 거주하면서 월세보다는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전세를 선호합니다. 그래서 서로의 니즈가 맞아서 계속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전세의 월세화가 이루어지려면 집주인이 전세금을 다 갚아줘서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거나 아니면 앞으로 시세 차익이 기대되는 게 없기 때문에 자본 대비 적정한 수준의 이익을 추구하는 경우인데 아직 집값이 계속 오른다고 생각하는 시장인데 그렇게 쉽게 전세의 월세화가 이루어질 거라고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지금 월세 매물이 많이 늘어났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기존 전세가에서 더 금액을 올리기가 어려운 경우 일부를 월세 형태로 전환하는 반전세 형태가 대부분인데 이 반전세 같은 경우도 세입자가 이사비용, 거래비용 이런 걸 고려해서 올려줄 수 있는 수준으로밖에 지금 전환이 안 되고 있어요. 실제 월세를 200~300씩 부담하는 게 웬만한 소득으로는 불가하기 때문에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월세 수준은 크게 오르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비슷한 질문일 수 있는데요. 전세제도 사라질 가능성에 대한 얘기들도 나오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모든 사람들이 앞으로 집으로는 돈을 못 번다. 즉 시세 차익, 그러니까 자본이득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에 대한 기대감이 사라지게 되면 당연히 이제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되는 거는 당연한 수순입니다. 근데 현재는 당장 그렇게 되기는 어렵기 때문에 우려할 상황이라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감사 리얼아이 채널의 박은정 감정평가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임대차 3법 시행 이후 부동산 시장에선 전세가 씨가 말랐다며 우려의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죠. 하지만 일부 단지의 모습이 확대 해석된 것이란 지적도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 최근 입주를 시작한 신축 아파트들의 경우에 대다수 물량이 전세로 나와 있어 오히려 가격 하락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설석용 기자입니다. 지난해 8월 입주를 시작한 서울 개포동 DH 아너힐즈 단지. 총 1,320세대로 입주 1년이 지난 현재 전세 매물은 단 4세대뿐입니다. 반면 이달부터 입주를 시작한 인근 단지의 상황은 확연히 다른 분위기입니다. 2,296세대로 조성된 개포 레미안 포레스트는 오늘 기준으로 총 760세대가 전세 매물로 나와 있습니다. 지난달 입주를 시작한 서울 서대문구 힐스테이트 신촌 역시 70% 이상이 아직까지 전세 매물로 남아 있습니다. 특히 임대차 3법 시행 이후 급등했던 전세값이 최근에는 서서히 안정화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힐스테이트 신촌의 경우 최근 전세값이 2억 원가량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실수요자들의 발걸음이 분주해 보이진 않습니다. 일반 수요자들은 이미 치솟아 있는 전세값이 부담스럽고 비슷한 가격 수준에 살고 있는 인근 단지 세입자들은 계약갱신 청구권을 활용해 기존 단지에 눌러앉기 때문입니다. 임대차가 3법 나와가지고 그래 좀 오르다가 그 가격을 손님들이 많이 쫓아오지 못해요. 초반에는 원래 낮았고요. 임대차 3법 나왔을 때 가격이 제일 최고점이었고요. 그리고 지금은 그때보다 조금 내려갔고요. 새 입주 아파트의 전세 물량과 정부의 공급 대책으로 인해 전세 시장이 조금씩 진정세를 되찾아갈지 주목됩니다. 서울경제TV 설석영입니다. 호주의 유명 관광지 중 하나인 골드코스트 해변에 상어가 침입해 서핑을 즐기던 사람을 물어 죽이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 해변에서 상어 공격으로 인한 인명피해 사례는 62년 만에 처음입니다. 상어는 남성의 다리를 물었고 이를 발견한 사람들이 피해 남성을 해변으로 옮겼지만 상처가 심해 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 현지 경찰은 헬리콥터를 띄워 문제의 상어 수색에 나섰지만 찾지 못했고 이날 인근 해변 모두가 상어 공격 이후 즉시 폐쇄됐습니다. 해당 해변에는 해안 안전보호를 위한 그물이 설치돼 있었지만 상어의 침입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퀸즐랜드 주정부는 상어 방지용 장비가 위험을 줄여주기는 하지만 상어가 절대 뚫지 못하는 방어막은 아니라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러시아가 현지 시간으로 9일부터 자체 개발에 공식 승인한 코로나19 백신의 등록 후 시험을 시작했습니다. 라코바 모스크바 부시장은 등록 후 시험에 참여 신청을 한 모스크바 주민 일부가 백신 접종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시험은 사실상 임상 3상에 해당합니다. 현재까지 3상 시험에 참가 신청을 한 시민은 3만 5천 명을 넘었으며 이들은 20여 개 병원에서 접종을 받을 것이라고 라코바 부시장은 소개했습니다. 러시아 정부는 앞서 지난달 11일 자체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을 세계 최초로 공식 승인하고 일반인 접종을 허용했습니다. 그러나 통상적인 백신 개발 절차와 달리 3상을 건너뛴 채 국가 승인을 받으면서 효능과 안전성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최근 코로나19 3차 파도를 겪은 홍콩이 올해 겨울 4차 파도 가능성에 대비해 방역을 한층 강화하고 있습니다.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에 따르면 홍콩 정부는 전 시민 대상 무료 코로나19 검사 기간을 오는 14일까지 한 차례 더 연장했습니다. 지난 1일부터 시작한 전 시민 대상 코로나19 검사에는 9일까지 142만 명이 참여해 19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홍콩 인구는 약 750만 명인데 9일간 인구의 약 19%가 검사를 받은 겁니다. 캐리람 홍콩 행정장관은 이번 대규모 검사를 통해 찾아낸 환자의 비율은 매우 작지만 이러한 검사가 전염병이 퍼졌을 때 홍콩 사회의 감염 규모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명품업계 최대 빅딜로 주목받은 루이비통의 티파니 앤 컴퍼니 인수가 무산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루이비통은 현지 시간 9일 성명에서 프랑스 정부로부터 티파니 인수를 내년 1월 6일 이후로 미루라는 요청을 받았다며 현재로서 인수를 완료할 수 없다고 밝혔다고 로이터 통신 등이 전했습니다. 앞서 프랑스 외교부 장관이 보낸 서한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고율 관세 위협이 프랑스 상품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인수 연기가 필요하다는 설명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루이비통이 올해 11월 24일 티파니와 마무리 지으려 했던 160억 달러 규모의 대형 거래가
취소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멕시코 북부 치와주의 한 댐 근처에서 미국으로 물을 빼돌리는 데 반대하는 농민 시위대와 주 방위군의 충돌이 한 달째 이어지는 가운데 농민 2명이 총격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멕시코 정부는 이 사건의 전말과 2명이 사망한 경위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멕시코 정부가 지역 농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요구에 따라 물빚을 갚기 시작한 이후 이곳에서는 한 달째 대립과 충돌이 이어졌습니다. 멕시코는 1944년 미국과 맺은 조약에 따라서 이곳 댐의 물을 북쪽의 미국으로 보내줘야 합니다. 멕시코는 이 양을 오랫동안 채우지 못했고 올해 이를 벌충할 마감 시한은 10월 24일로 정해져 있습니다. 미국 도시 중 코로나19 타격을 가장 크게 받았던 뉴욕시에서 마침내 레스토랑 내 식사가 가능해집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현재 시간으로 9일 기자회견에서 오는 30일부터 수용 인원의 25% 범위에서 뉴욕시 레스토랑들의 실내 식사를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3월 하순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문을 닫은 지 반년 만입니다. 뉴욕시는 당초 지난 7월 6일부터 3단계 경제활동 재개에 따라 레스토랑 내부 식사를 허용할 계획이었으나 다른 주들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다시 유행하자 이 계획을 보류하고 야외 테이블에서만 식사할 수 있다고 결정한 바 있습니다. 레스토랑 실내 식사 금지는 한때 코로나19의 진앙으로 불렸던 뉴욕시에서 마지막으로 남은 몇 안 되는 봉쇄 조치 중 하나였습니다. 따라서 이번 부분 해제는 뉴욕시가 코로나19의 상처를 딛고 일어서는 상징적인 조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센 경제 라이브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건강한 저녁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